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일본이 마침내 실제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이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이 바로 이걸 경고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해상미사일 전진기지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 중국의 대만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일본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군도의 이치를 알고 보면 되레 전쟁하자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일본이 대만 오키나와 해협의 군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면 동북아 모든 나라의 태평양 진출에 빗장을 거는 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훈련부터 작전 수행까지 해군의 모든 원외 활동 일거수일투족을 일본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미사일 기지를 중심으로 주둔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억지 명목을 들썩이며 대한민국 무역선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억류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 정치적으로나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미사일 기지 건설부터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비책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이시가키 섬에 육상자위대를 주둔시키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의심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시가키 섬의 위치입니다. 이시가키 섬은 대만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대만과 가까운 곳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곳에 사거리 60km 이상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사거리 200km 이상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미사일 운용 인원과 경비를 위해 육상자위대 570명을 주둔시킬 예정입니다. 부대 목적이나 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대병력이 보통 300명에서 1000명 사이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로써 일본 오키나와부터 대만까지 200km 내외로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봉쇄선이 완성된 셈입니다. 일본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2010년 중반부터 난세이 제도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센카쿠 열도의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육상자위대를 주둔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시카기 섬 이전에 오키나와현의 미야코 섬과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 섬에는 이미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앞서 이시가키 섬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대만과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은 111km 거리의 요나구니지마입니다. 그나마 요나구니지마에는 2016년부터 육상자위대가 주둔했지만 미사일까지는 배치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대형 순시선을 위한 저반시설을 만들고 F-35를 운용할 수 있도록 요나구니지마의 공항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기지가 안 된다면 최소한 불치망모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작 100km 남짓한 대만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F-35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대만전력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작전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양안전쟁 발발 시 자국의 섬을 방어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대만 영공과 영해까지 군사장악력을 넓히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만을 침략할 때 대한민국, 일본 등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과 1대1 매치를 유도하고 확전을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 전략인데요. 즉, 일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국이 먼저 나서서 일본을 건드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안전쟁 발발 시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대만 인근 해역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한다는 일본의 명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수두룩합니다.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난세이 제도나 센카쿠 열도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다분히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일본이 숨기고 있는 의중이자 진짜 목표라면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미야코 해역으로 대표되는 대만-일본 해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출입구에 군사장악력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해양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난 2022년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면서 군사구조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데요. 게다가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에 이은 세계 3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다수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확실히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일례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대군은 1호위 대군부터 4호위 대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유 중인 함정만 해도 만톤급 이지스 구축함 마야급과 아타고급을 각각 2척, 9,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공고급 4척, 7,000톤급 준 이지스 구축함인 아사히급과 아키즈키급 4척 등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만 30여 척에 달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을, 양적인 면에서는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을 앞선 셈인데요. 심지어 이조차도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2년 동안 강력한 성능의 2성급 호위함인 모가미급 6척을 도입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동급의 호위함을 22척이나 건조해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는 기동함대인 4개의 호위대군과 호위대군을 서포트하는 지방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방대인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계획과 별개로 호위대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7DD로 알려진 일본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에서 건조될 전투함들은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을 상회하는 배수량과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함정 건조에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 표준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추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즉 대한민국이 아무리 빠르게 함정을 건조한다 하더라도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수적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지형적으로는 반도국가이지만 대륙으로의 진출로는 휴전선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쪼개지고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통일까지 되지 않는 이상 육로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관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반도국가라기보다는 섬에 더 가까운데요. 그렇기에 안정적인 해상교통로와 해상안보는 대한민국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사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수출의 물동량 대부분은 해상교통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남방항로는 수출입 항행의 99%가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바닷길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유사시, 군수물자 등도 수송할 수 없게 되니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SLOC, 즉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해상교통로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메울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요. 오직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하며 상대가 오판을 하지 못하게 보조를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울릉도의 불치망모가 될 텐데요. 이미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1.2km에서 1.5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투기의 최소 이륙 조건인 1.2에서 1.5km의 활주로를 보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울릉도의 불치망모가 건설된다면 동해 최전선에서 일본 함정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본 20살이 허튼 생각하지 못하도록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셈인데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의 공군기지 사례를 보면 울릉도 불치망모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는 2025년부터 공항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민간 항공기의 취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 요충지인 백령도에 공항을 만들면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백령도는 사고태변을 자연활주로로 사용해 군용기를 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 해군 함정이 우리 서해를 기웃거리고 불법 조업 어선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지만 백령도에서 군용기를 운용할 당시에는 감히 그런 짓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토에서 벗어난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마냥 희망적인 견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울릉도의 지리적 단점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기상 상황과 보급률을 고려하면 1.5km의 활주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이착륙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2.5km 이하의 활주로에서는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E737 PSI가 이륙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기에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건 불치망모가 아닌 미사일 기지인데요. 일례로 서해 독도라고 불리는 경렬비열도는 지난 2022년 국가관리연 안항으로 지정되어 해경의 경비정과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면적 0.68제곱킬로미터의 새 섬을 이용해 미사일 시험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일단 표면적인 목적은 기존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되던 연간 80억 원의 바지선 임차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이지만 누가 봐도 서해상의 군사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쪽은 상당히 방어적인 전략 거점인데요. 경렬비열도에 현무미사일이나 이미 개발에 성공한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등을 배치하면 중국 본토는 물론 일본이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 해상자위대 진출로까지 사거리 내에 둘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압박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가진 최대의 화력인 미사일과 육상 전력으로 일본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현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방어적 전략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았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이 통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대한민국은 충분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는 기껏해야 스타트라인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미 한참 전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왜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